안녕하십니까. 저 132회 정보관리기술사 필기 합격한 한 달 전만 해도 여기서 같이 앉아서 공부 같이 했었던 비상반 7기 김선효라고 합니다. 네, 그 간략하게 지금까지 기술사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도움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움 될 만한 이야기들 조금 예, 마음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술사 응시 계기는요. 저는 한 12년 정도 했는데 이 지금 제 테크트리가 약간 중구난방인 관계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제가 IT 업을 10여 년 하고 있지만 자칭 내가 전문가라고 불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석사를 더 해야 되나 기술사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사이드 잡을 통한 부수입을 창출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술사가 그쪽에는 좀 더 유리하다는 면을 좀 들었고요. 또 갑자기 이제 저희 회사에 기술사이신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그분께서 이 KPC 비상반은 아니셨고 공수대 선생님을 했던 그 반을 추천을 해주셔서 예, 설명회를 한번 듣고 이 반에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총 수험 기간 1년 6개월 공부를 했고요. 기본반, 중급반, 비상반 이렇게 KPC의 비교적 그 정규 트리를 타고 공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험 과정에서는 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멘토님과 KPC 커리큘럼에 충실하려고 비교적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학원 출석 대부분 했고, 시키시는 거 대부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멘토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좀 방향과 속도를 재조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목이나 저의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거를 제 스스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계속 공부하던 것만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한 거라고 보이는데 멘토님은 아니다 너는 저쪽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그 말이 맞으셨던 것 같고 체력 관리와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맨 처음에 쓸 때는 400분씩 쓰는 시험 보는 거 손목도 너무 아프고 어깨도 너무 아프고 앉아있는 시간 많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IT 전문가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를 모르고 붙어도 문제다라고 멘토님이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지금 나의 그 일상 생활에서 이런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새로운 생활 패턴에 좀 적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힘들고 지겨울 때는 동료분들과 연대하고 목표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생하는 비상반 동료분들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요. 또 목표를 항상 다시 새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다 가방을 하나 사고 싶어서 얼마예요? 프라다가. 300 하나 모델 딱 찍어가지고 내가 합격하면 이거 산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실 수 있는데요. 도움이 되었던 조언들을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1년 정도 비상반 하고 나서 그 시험 앞두고 멘토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님께 이렇게 중요한 거 왜 지금에서야 알려주시느냐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멘토님이 나 이거 첫날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다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마 지금 다시 한번 들었을 때 또 그 마음의 벽을 제가 두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퇴근 후에 바로 스터디 카페 가는 거 집에 가면 도저히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취약한 과목부터 기출부터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 편식이 또 너무 심해서 진짜 뭐 네트워크 CAOS 보안 너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60점을 넘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구멍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템플릿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그냥 1교시, 2교시형 칸수까지 그냥 다 외워버리고 그 안에 그냥 채우는 연습. 목차 먼저 다 그려버리고 내부 채우는 거는 저는 어떤 토픽을 이제 써야지 시작하면 세부적인 키워드가 기억이 나는데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출 시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목차를 그리면서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또 모범 답안 따라 하는 거 뭐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오른쪽에 글씨, 기술, 논리력 요 세 가지가 완성이 되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야지 이제 합격권에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키워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멘토님들이 딱 그 너는 기술 키워드다, 너는 기술 용어를 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그 부분에 엄청 주력을 했던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잘 쓰긴 하나 속도가 너무 안 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 체크하고 지금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 비상반에서 목차 연습 맨날 하잖아요. 근데 이 목차 연습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안다, 이 개념을 안다라는 것을 10분 안에 혹은 25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지를 고민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서 정의가 맨 처음에 나오고 2교시에서는 개괄 개요나 뭐 정의가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이 수립된 템플릿이기 때문에 목차 연습을 하고 내가 이걸 아는데 이걸 친절하게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예, 평가위원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점자를 고려한 글쓰기에 좀 강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좀 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답안을 채점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채점자가 내 답안에 정답이 있는지 합격할 만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정확하고 크게 쓰고 키워드를 있는 힘껏 강조하는 예,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자가 물어본 것을 대답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아는 걸 쓰고 싶은 마음이 막 글뚝 같지만 그걸 꼭 참고 채점자가 물어본 것을 위주로 답변을 했고요. 그 저는 특히 이제 기술 용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유려한 구성이나 흐름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어서 간글 및 구성을 통해서 막힘없이 글이 읽히도록 하는 데에 좀 주력을 한 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132회에 이 실제 시험을 보면서도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복귀했을 때, 예상되는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점수가 약간 갭이 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수험생분들도 조금 이제 채점자의 마음에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1교시 데이터 거래소는 저도 6점을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6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거래소라는 거에 정의와 그 거래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3단락까지 썼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저는 굉장히 힘주어서 썼거든요. 3개 표로 이렇게 총 그 왼쪽에 이제 유형 구분이랑 블록 파일 스토리지를 이제 3개 표로 해서 꽉 차게 썼는데 이거는 6점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5가지 투명성에 대해서는 5가지 투명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선 투명성의 정의와
다섯 가지 유형을 어떻게든 우겨 넣었다고 저 지금 여기다 표현했지만 우겨 넣고 구성도 구성 요소를 충실히 작성하고 3단락을 썼더니 이거는 잘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예를 보시면 2교시형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이거 분류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서포트 마진은 그 오류를 뭔가 다소 인정한다. 하드 마진은 아주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나눈다. 이것만 알았어요. 근데 목차별로 그냥 이 물어본 거에 충실하게 목차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썼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기 예상은 14점? 이거 잘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7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3단락에서 SVA 모델링을 뭐 언더피팅에도 활용하고 결특치 예측에도 사용한다 뭐 이런 약간 좀 재미난 요소를 3단락에 넣었더니 생각보다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저 여기 이제 지금까지 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 용어를 막 엄청 빠삭하고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까지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전혀 못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크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저만의 가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출제자가 문제를 낸 목차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충실하게 구성하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에 등급제는요. 저는 이 등급제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제 발주기관 입장에서 발주라는 입장이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저의 이제 생각은 썰 푸는 문제는 진짜 내공이 있고 이 진짜 업계에서 뭔가 PM 본부장급의 시각에서 쓰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특급 공급 중급에 단가까지 다 썼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맞아 맞아 이거 있어. 예, 예, 예. 그래서 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이제 실제 채점의 갭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걸 유의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직후에 바로 쓴 거라서 굉장히 날것으로 썼는데요. 정말 상식적으로 써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예상을 14점 정도라고 했는데 문제에서의 목차와 제가 복기에서 쓴 목차가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냥 진짜 우리 이제 IT 하는 분들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상식 수준을 썼는데 이 예상보다 잘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설비 예지 정비 이거는 뭐 충실히 쓰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목차가 좀 많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점자가 채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뎁스 있게 막 이 사람의 전문성이 엄청 있다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설비 예지 정비 이거는 저기 장애 관련된 게 학습 때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고장률 그게 한 개 나왔었고 랭체인에 대한 게 또 학습 때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섞어서 내셨더라고요. 실제 기출은. 그래서 합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제 저만의 결론이 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회사원 분들이 주말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도 멈추지 않고 하셔서 너무 응원하고요. 저는 정말로 제가 조금 앞서 나갔을 뿐이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합격하셔서 다 같이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들고 와서 사람 선생님은 없으시죠? 질문하는 건 네네. 될까요? 네네. 혹시 이 공부를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잘 되더라라고 했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혹시 그런 게 어렵진 않으신가요? 그 서브노트 돌리는 거를 저희 멘토님 기조는 눈으로 계속 돌려라. 절대 쓰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기조신데 혹시 그게 어려우시면 저는 그 서브노트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처음 숨겨놨어. 와, 맞춰보실까 봐. 이렇게 그냥 이제 백과사전식이 아니라 키노트에다가 이걸 좀 더 붙인 거예요. 근데 저는 특성이 약간 글자에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그게 너무, 그거를 이제 사실은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지 빨리 이제 회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노트형 서브노트를 돌리시면 다른 회독이 좀 도움이 되시고, 눈알로 계속 돌리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말로도 해보고 아니면 쓰는 것도 해보고 계속 그거를, 근데 그것만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없는 게 그것도 맞기 때문에 계속 그걸 돌려가면서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면 쓰고 또 집중이 좀 될 것 같으면 그거를 좀 하면 돼요. 요번에 그때 몇번 불러봤어요. 저 맨 마지막에는 뭐 하루 이틀 내에 이제 전체 회독 다 가능한 정도로 해서 쭉 돌렸던 것 같아요. 아, 우리 특이한 수준이라서 좀 보강을 해서 돌렸죠. 네네. 다들 나 아시는 질문 있어요. 내용에서, 예. 오늘 공부할 때그 네. 표준이랑 네. 이런 개인정보 보호 막 이런 거 나오면 네. 눈이 막 거부하는데 어, 그런 거는 공부를 하시긴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표준이랑 법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눈이 꼽힙니다. 그냥 하셨어요? 억지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업무와 연관되는 거라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게 좀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표준은 저희 중간에 그 구글 그 폼으로 아, 예, 생각했던 거 예.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이제 시험 직전에 너무 급할 때는 매일매일 그거를 이제 채점을 계속 이제 해보면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예.